자,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계정 과목을 좀 찾으실 겁니다. 1번 보시면 상품을 1,000원에 구입을 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계정 과목이 상품도 있고요. 상품. 현금도 있죠. 상품이 자산이냐 부채냐 이걸 따져보셔야겠대요. 상품을 1,000원에 구입했다라는 얘기는 자산이 늘은 거죠. 네. 그러면 차변에다가 상품 자산 증가 1,000원 대변에다가 이거 하나 이제 맞춰서 못 써요. 이거 귀찮은데 계속 써야 되나요? 증가감소? 계속 쓰세요. 외우실 때까지. 네. 차변에 상품, 자산의 증가, 1,000원 이렇게 집어넣고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현금 계정 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따져보실게요. 자, 현금 내가 들고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산이죠, 자산. 현금을 지급했다라는 얘기는 돈을 내가 내줬다라는 얘기니까 자산이 감소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대변에 현금이 올 거고 얘는 자산의 감소. 대변에 1,000원.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이렇게 계정 과목하고 금액하고 증가 감소를 따져가지고 차변 대변으로 나누는 작업, 이게 분계라고 했습니다. 자, 2번에서 그러면 계정 과목부터 찾아볼게요. 상품 있고요. 현금 있죠? 상품을 먼저 분계하시던 현금을 먼저 분계하시던 상관없어요. 차변 대변 먼저 어떤 걸 먼저 분계하셔도 되고 내가 판단하기 쉬운 것부터 분계하시면 돼요. 자, 상품을 1,000원에 판매했다. 자, 이거는 상품을 내준 거니까 자산이 줄은 거죠. 그럼 대변에 상품 자산이 줄은 거고요. 금액 1,000원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산의 감소.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자산이고요. 받았다는 얘기는 자산이 늘은 거니까 차변에다가 현금이 자산이 늘은 게 1,000원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상품을 7,600원에 구입했다. 상품이 늘은 거네요. 차변에 상품 자산이 증가한 게 7,600원이고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자산인데 현금을 내줬다는 얘기는 현금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7,600원이고요. (4번)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럼 대변의 상품 판단하기 쉬운 것부터 대변의 상품 자산이 줄은 거죠. 7,600원. 자, 대변의 자산이 줄었으면 차변의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거나 당장은 그것만 생각하자고 했어요. 자산이 는다라는 얘기는 돈을 내가 아직 못 받았다. 부채가 준다라는 얘기는 빚을 갚았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자산이겠죠. 내 돈. 현재 받은 건 아니지만 나중에 받을 거예요.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 7,600원.
5번. 판매용 상품 1,000원 구입하고 상품이 늘었어요. 자산의 증가. 차변의 상품 자산의 증가 1,000원.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돈 아직 안 줬습니다. 대변에 올 수 있는 애들은 자산이 줄거나 부채가 늘거나요. 자산이 줄었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를 줬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죠. 돈은 아직 못 준 거니까 빚이 늘었겠죠.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죠. 자산의 감가, 부채의 증가. 1,000원. 6번. 판매용 책상 15,000원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판매용 책상 계정값은 뭐예요? 상품이에요? 비품이에요? 상품이죠. 상품이죠. 예.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사온 거는 비품. 팔려고 사온 거는 상품. 가구점인가 봐요. 예. 차변에 상품을 구입을 했다. 차변에 자산이 느는 게 15,000원이고요.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아직 못 줬대요. 상품을 사고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15,000원. 7번. 판매용 에어컨 2,000원 구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판매용 에어컨 상품 차변에 상품을 사온 게 자산의 증가가 2,000원이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상품을 사오고 돈을 아직 못 줬다.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의 증가 2,000원이죠. 그 다음 8번. 판매용 차량 운반구를 10,000원에 구입하고 이것도 상품이죠. 차변의 상품 자산의 증가 10,000원. 대금은 미지급하였다. 미지급금인가 봐요. 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네. 시험 보러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미지급금 써도 틀려요. 네. 이거 6점짜리 문제예요. 6점짜리 문제. 자, 문제에 미지급이라고 써 있어도 우리는 주된 업무다. 상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외상을 쓰는 게 맞죠. 외상. 대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의 증가 대변에 10,000원 이렇게 돼야죠. 문제에 써져 있는 글자가 기준이 아닙니다. 상품을 사온 거냐 다른 걸 사온 거냐 상품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6번 뒤에 보면 외상으로 하다 7번 뒤에 보면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다 8번 뒤에 보면 미지급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의미는 다 똑같잖아요. 아직 안 준 거예요. 네. 셋 다 아직 안 준 건데 계정 과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차변의 상품이냐 차변의 상품이 아니냐 이거란 얘기죠. 네. 그 다음 9번. 판매용 책상을 15,000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계정 과목 상품 나오고요. 계정 과목 현금 나오죠.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차변에 현금이 느는 거죠. 이거는 자산의 증가. 15,000원. 판매용 책상을 판매하고 상품을 판 거예요.
대변에 자산이 줄은 거죠. 상품이 대변으로 가서 줄었는데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 15,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0번. 판매용 에어컨을 2,500원에 판매하고 대금 나중에 받기로 했다. 판매용 에어컨 상품이 자산이 대변으로 가서 줄어드는 게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게 줄어드는 게 2,500원입니다.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대요.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이죠. 만약에 비품을 판매하고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럼 미수금이 되겠죠? 상품일 경우에만 외상이랑 어음, 상품이 아니면 미지급금, 미수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 15,000원, 2,500원. 여기까지 회계처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깐만 바꿀게요. 자, 여기까지 회계처리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문제를 읽고 계정 과목을 찾아요. 그 다음에 이 계정 과목이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수익인지 구분을 좀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다가 맞춰서 집어넣죠. 계정 과목을 2개씩 찾았어요. 계정 과목 하나 찾고 구분한 다음에 증가감소 따져보고 계정 과목 하나 찾고 구분한 다음에 증가감소 따져보고 생각을 총 그러면 한 6번 정도 했겠네요. 네. 자, 요거를 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분기하는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변에 올 수 있는 애들을 그냥 증가감소 안 따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들로 정리를 해보면 내꺼 차변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받을 거 그 다음에 나한테 이제 앞으로 들어올 거 요런 애들이 차변에 들어오는 애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대변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은 남의 거 내가 앞으로 줄 거 그 다음에 나가는 거 요런 애들 그럼 나갔다라고 하면 대변에다가 쓰세요 그냥 자산의 감소 그죠? 줄 거 내가 앞으로 줘야 되는데 부채해진다 나한테 지금 나갔대요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요걸로 정리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내 거. 지금 내가 받은 거, 나한테 들어온 거, 자산의 증가. 받을 거, 자산의 증가. 들어올 거, 자산의 증가.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내가 받을 게 뭐냐, 지금 나한테 나간 게 뭐냐, 앞으로 내가 줄 게 뭐냐, 이런 애들을 따져보고, 차변하고 대변 중에 둘 중에 하나 먼저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다 이렇잖아요. 상품이 나갔다라고 하면 현금을 받던지 외상으로 하던지 뭔가 분명히 따라와요. 네. 또 여기 현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상품을 주던지 비품을 주던지 뭔가가 따라와요. 대차평균의 원리. 차변학과 대변학은 항상 같다. 차변에 뭔가가 오면 대변에 무조건 뭔가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차변에 뭔가를 집어넣고 대변에 들어오는 애들을 말로 정의를 해보면
얘네들은 차변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차변은 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왔는데 현금이 들어온 대신에 상품이 나갔다. 이런 식으로. 또 차변은 반대로 대변에 왜 그게 왔는지 대변의 이유가 따라옵니다. 상품이 나갔는데 이 대가로 난 뭔가를 받았다. 이렇게 되죠, 얘기가. 그래서 회계 처리하실 때는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시면 돼요. 증가감사는 당장 안 따져보셔도 돼요. 그러면 증가감사 안 따지고 이렇게만 하면 회계 처리 다 되냐? 예, 다 돼요. 예. 증가감사는 나중에 따져보셔도 돼요. 나중에. 왜냐면 우리 계정 과목을 외우고 있으니까 그 계정 과목이 차변에 왔다. 차변에 써놓고 읽으면 걔가 증가인지 걔가 감소인지 바로 판단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생각하는 횟수가 2번으로 줄어들어요. 예. 물론 이제 시험을 뭐 안 보시는 분도 있지만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면 문제 푸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자마자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속도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10번까지는 회계 처리를 하면서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따져보면서 회계 처리했는데 11번부터는 이렇게 하고 계정값은 먼저 집어넣은 다음에 걔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이렇게 따져볼게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증가 감소 따지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문제 읽어보고 계정 과목 먼저 찾아봐야겠죠. 근데 그 계정 과목 찾은 것 중에 내가 판단하기 쉬운 거, 들어온 게 먼저, 들어온 거 나간 거 판단하기 쉬운 거부터 자리 먼저 맞춰서 집어넣어주세요. 자, 문제 읽어보면 11번은 판매용 차량 운반부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상품이고요.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일단 현금이 판단하기 쉬우니까 현금 먼저 공개해볼게요. 차변에 나한테 들어온 거는 현금 10,000원 들어왔어요. 대변에 이렇게 현금이 들어온 거는 내가 뭔가를 줬기 때문에 얘가 들어왔겠죠. 그럼 반대로 나한테 나간 건 뭐냐? 상품이 나갔겠죠. 상품. 대변에 상품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금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죠? 차변에 자산의 증가. 상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죠. 근데 자산이 대변에 와 있어요. 대변에 자산의 감소. 분개를 해놓고 나서 계정 과목을 보면 증가인지 감소인지 바로 보입니다. 12번. 업무용 책상을 6,4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11번까지는 앞에 판매용이라고 붙어 있어요. 다 상품이고요. 업무용이라고 붙어 있는 건 내가 직접 쓰겠다라는 얘기. 그러면 계정 과목 따라가는 거예요. 업무용 책상 비품이죠. 자,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일단은 현금이 판단하기 쉬우니까 대변에다가 현금 먼저 쓸게요. 현금이 나갔으면 난 뭔가를 받아야 되죠. 내가 받은 거는 책상을 받았고요. 책상 계정 과목 비품이죠. 자, 비품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죠? 자산이 차변에 왔습니다. 자산의 증가. 현금 자산이죠? 자산이 대변에 왔어요. 자산의 감소. 그 다음 13번. 업무용 승용차를 5,5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죠?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반부 구입하고 나중에 지금 요건 헷갈리니까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차량 운반부를 구입했다. 요거는 나한테 들어온 게 차량 운반부 들어온 거는 차변에다가 5,500원. 그럼 이 대가로 난 뭔가 줘야 되죠?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상품이 아닌 것을 사오고 돈을 아직 못 줬다.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돈이 나갈 거예요. 대변에 미지급금 5,500원. 차량 운반부는 자산이죠. 차변에 왔어요. 자산의 증가. 미지급금은 돈을 내가 줘야 되는 거니까, 빚진 거니까 부채죠. 부채의 자리는 대변이에요. 얘가 대변에 왔어요. 부채의 증가. 그 다음 14번. 업무용 건축물을 6,1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하고 있다. 내가 사온 거 건물입니다. 건물. 구입하고 나한테 들어온 게 건물이 들어온 거고 금액이 6,100원.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외상이라고 써있네. 외상 매입금.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이거 다 낚여요. 지금은 그냥 연습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시험 보러 가면 정신없어가지고 그냥 문제 그냥 그대로 써버려요. 상품이 아닌 것을 사오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미지급금. 자, 건물 자산이죠. 차변에 왔습니다.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돈 나중에 줄 거예요. 부채죠. 대변에 부채 증가. 그 다음 업무용 기계장치를 4,1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미지급했다. 업무용 기계장치, 그냥 기계장치예요. 구입하고 차변에 기계장치가 생겼는데 나한테 늘어난 게 기계장치 4,100원짜리가 늘었는데 대금은 미지급했다. 나중에 돈을 줄 거예요. 나중에 나한테 나갈 겁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4,100원. 기계장치 자산이죠? 자기 자리에 왔어요. 자산의 증가. 미지급금 돈 나중에 줄 거래요. 빚입니다. 부채 자리 대변이고요. 대변에 왔죠? 부채 증가. 자, 여기까지도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13번 보면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다, 외상으로 하다, 미지급하다. 의미는 다 똑같아요. 아직 안 준 거예요. 근데 개정방법 결정은 차변을 보고 결정을 한 거죠. 차변의 상품이다, 차변의 상품이 아니다. 이거에 따라서 대변 개정방법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써져 있는 거 그대로 쓰지 마세요. 자, 16번. 업무용 컴퓨터를 9,300원에 매각을 했다. 업무용 컴퓨터가 나간 거고요. 비품이 나간 거죠. 비품. 그죠? 판단하기 쉬운 것부터 쓸게요. 나간 거는 대변에다가 비품 9,300원.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돈 나중에 받을 겁니다. 나중에 나한테 들어올 거예요. 차변에 그러면 외상 매입금 쓰면 맞냐? 당연히 틀리죠.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9,300원) 자, 이 미수금은 내가 앞으로 돈을 받을 거예요. 내 돈이죠. 자산의 증가. 비품, 자산인데 대변에가 있어요. 자산의 감소.
7번. 업무용 승용차를 2,400원에 매각했다. 차량 운반부가 나간 거 2,400원이죠. 지금 나한테 나간 거 차량 운반. 금액은 2,400원.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 2,400원. 미수금 자산의 증가죠. 앞으로 난 내가 받을 거다. 상품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그는 나중에 받기로 했다. 차량 운반부 자산인데 대변회가 있어요. 대변회 자산의 감소. 업무용 컴퓨터를 61,000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판단하기 쉬운 것부터 할게요. 현금 먼저 할게요. 현금 먼저. 현금으로 받았다. 지금 나한테 들어온 거 현금. 차근에다가 61,000원. 이 대가로 뭔가를 줘야 되죠? 업무용 컴퓨터를 줬대요. 업무용 컴퓨터 비품이고요. 대변에 나한테 나간 거는 비품 61,000원. 자, 현금 자산이에요, 자산. 네. 자산의 자리 차변이고요. 현금은 자산의 증가죠. 비품은 자산인데 대변에 와 있어요. 자산의 감소. 증가가 좀 귀찮아도 연습하는 동안 쭉 계속 써야 돼요. 19번. 안양상에 현금 6,500원을 유가일과 대여해줬다. 일단 현금 먼저 해볼게요. 현금. 판단하기 쉬우니까. 대여해줬다는 얘기는 들고 있던 현금을 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금이 나한테 나간 거죠. 대변에다가 현금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현금 내준 거 뭐라고 그래요? 빌려준 거. 대여금이라고 하죠. 근데 기간 따져봐야겠죠. 1년 이내니까. 자, 이렇게 현금이 나간 거는 단기 대여금이라고 한다. 단기 대여금, 돈 빌려준 거,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내 돈이죠. 이거 자산이네요, 그러면. 자기 자리에 왔죠? 자산의 증가. 현금이 대변으로 가서 줄어들었다. 이거는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대변의 자산의 감소. 자, 20번 내용 똑같습니다. 근데 13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여기가 장기로 바뀌면 되겠죠. 차변에 장기 대여금 6,500원. 대변에 현금이 나간 게 6,500원. 장기 대여금 자산이죠. 차변에 자산의 증가. 대변에 자산의 감소. 21번. 현금 1,000원을 11개월 뒤 상환 조건으로 대여해줬다. 위에 거랑 얘기 똑같죠? 돈 빌려준 거죠? 대변의 현금, 그러니까 대변의 현금이 없어지겠네요. 대변의 현금이 나간 게 1,000원. 11개월 뒤에 받을 거다. 이렇게 현금 1,000원 빌려준 거는 내가 돈 빌려준 거다. 돈 빌려준 거 대여금이라고 하죠. 자, 1년 이내에 단기 대여금 1,000원. 단기 대여금 내 돈입니다. 내 돈. 차변의 자산의 증가. 현금은 자산의 감소죠.
대변의 자산의 감소. (22번) 현금 1,500원을 1년 뒤 갚기로 하고 빌려줬다. 그럼 현금이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겠네요. 이렇게 현금을 빌려준 거는 1년 뒤 장기대여금이라고 한다.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자산이죠? 차변의 자산의 증가. 현금이 나간 건 자산의 감소. (23번) 한진에게 빌려준 1,500원에 대한 이자 5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1,500원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실제로 주고받은 것만 회계처리. 1,500원은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자 5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요거 회계처리해야겠네요. 실제로 주고받은 거. 현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나한테 들어온 게 현금이 500원이 있다는 얘기. 우리 이렇게 현금 들어온 거 뭐라고 그래요? 이자 받은 거라고 하죠. 자, 현금 500원 받은 거는 이자 수익이라고 한다. 거꾸로 해도 말 됩니다, 이거는. 500원을 벌었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받았다. 네, 거꾸로 해도 말 돼요. 네. 현금이 나간 게 1,500원인데 이거는 장기대여금이라고 한다. 계정과목과 금액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는 작업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근데 원리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죠. 거래 팔려도 대차표 원리. 자, 차변에 현금 들어온 거는 자산이죠. 자산. 자산의 증가.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써있어요. 이거 지금 500원 벌은 거잖아요. 네. 지금 돈을 벌었다. 수익. 지금 돈을 썼다. 비용. 처음에 얘기할 때는 수익과 비용은 단순히 쓴 돈과 번 돈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벌었다. 지금 썼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조금 더 편해져요. 자, 현금이 들어온 게 있고 지금 돈 번 게 500원이에요. 수익이 늘어난 게 500원이죠. (24번) 10개월 뒤 갚기로 하고 현금 10,000원 빌려왔대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10,000원이 늘어난 거죠? 10,000원이 나한테 지금 들어온 거죠. 자, 요렇게 10,000원 빌려온 거는 뭐라고 한다. 대변에다가 설명 써주시면 되겠죠. 차입금이죠, 차입금. 근데 1년이 안 넘어갔어요. 단기 차입금. 자, 차변에 현금 들어온 거는 자산이 늘은 겁니다. 대변에 단기 차입금은 이거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빌려온 거니까 남의 돈이죠. 이거 빚이네요. 대변에 그럼 빚이 늘은 거네요. 부채가 늘은 거네요. (25번) 국민은행으로부터 6개월 뒤 상환 조건으로 현금 10,000원을 차용해왔다, 빌려왔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회사에서는 현금 10,000원이 늘을 거고요. 이렇게 현금 10,000원이 늘은 거는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기간이 1년 이내다.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10,000원을 빌려온 게 있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받았다. 거꾸로도 말 됩니다.
자, 차변에 현금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 대변에 단기 차입금은 내가 돈을 나중에 줘야 되는 거고요. 부채고요. 근데 부채가 대변에 왔다. 부채 증가. 그 다음 13개월 뒤 상환 조건으로 풍환으로부터 현금 10,000원 빌려왔대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10,000원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1년이 지나서 갚을 거예요. 1년 이상이다. 장기 차입금. 차변에 자산의 증가, 대변에 부채 증가. (27번) 10개월 뒤 갚기로 하고 현금 20,000원을 빌려왔대요. 차변에 현금이 20,000원이 늘었고 이렇게 돈 빌려온 거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1년 이내다. 단기 차입금. 똑같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그 다음 28번. 국민은행으로부터 빌려온 대금에 대한 이자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줬다. 현금 먼저 분리해볼게요.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 나간 거예요. 1,000원. 우리 이렇게 돈 주고 뭐라고 해요? 이자 주고. 이자 비용이라고 하죠? 자, 요렇게 현금이 나간 거는 이자 비용이라고 한다. 비용의 자리 차변이에요. 얘가 지금 차변에 와 있죠. 비용의 증가. 그러면 이제 발생이라고 얘기하는데 편하게 증가라고 하고. 현금이 대변으로 가 있습니다. 자산이 죽은 거죠. 자산의 감소. (29번부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출자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요걸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장사 미천이다. 우리 회사의 장사 미천 자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거 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얘기할 거지만 당장은 출자하여 이렇게 써 있으면 장사 미천이니까 자본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문제 풀게요. 자, 현금 30만 원을 출자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현금 30만 원을 들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 현금 30만 원은 장사 미천이고요. 자, 차변에 현금 30만 원이 생긴 건 장사 미천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변에 현금 30만 원 생긴 건 자본금이라고 한다. 자산이죠? 자기 자리에 왔습니다. 자산의 증가. 자본의 자리 대변이에요. 자본금이 대변에 와 있어요. 자본의 증가. 그 다음 30번. 현금 20만 원을 출자하여 자동차 변경을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데 현금 20만 원 들고 사업을 시작을 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시작한 애들은 자본금이라고 한다. 차변에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장사 미천이라고 한다면 대변에 다 자본금입니다. 얘도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31번. 현금 10만 원이랑 건물 10만 원을 출자해서 운동화 매매를 시작한다. 아무것도 없는데 현금 10만 원 들고 사업 시작. 또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 10만 원 들고 사업 시작.
자, 이거 두 개 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장사 미천으로 가지고 시작한 거죠. 합쳐가지고 자본금이라고 한다. 20만 원이죠. 현금 자산이 늘은 거고요. 건물 자산이 늘은 겁니다. 차변에 자산의 증가. 이거는 현금식 건물식 해가지고 자본 70을 나눈데 한 번에 나간 거니까 그거 자본 20을 들어가요. 그렇죠. 예. 대변에 자본의 증가. 32번 위에 거랑 내용 똑같죠. 현금 10만 원 들고 사업을 시작한다. 차량 운반부도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한다. 근데 요거 두 개는 장사 미천 자본금이라고 한다. 차변에 현금하고 차량 운반부랑 둘 다 자산 있죠? 차변에 자산의 증가.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왔어요. 자본의 자리, 대변에 자본의 증가. 자, 여기서부터는, 33번부터는 수익 비용이에요, 수익 비용. 지금 나한테 나간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비용이라고 한다. 지금 내가 받은 게 얼마가 있는데, 이건 어떤 수익이라고 한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현금 먼저 분개하시고, 수익이냐, 비용이냐, 이렇게 따져보시면 좀 편해요. 회계기장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로 현금 2,600원 받았대. 그러면 현금 들어온 게 2,600원이죠. 자, 들어오면 차변에다가 쓰세요. 내 거 차변에다가 쓰세요. 나간 거 대변에다가 쓰시고, 네. 뭐 앞으로 내가 줄 거, 남의 거, 이런 거 대변에다가 쓰세요. 자, 근데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집어넣었으면 대변은 차변의 이유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현금이 들어온 거는 뭐라고 한다. 일단은 돈을 번 거니까 수익이겠죠. 그죠? 네. 수수료 수익이죠. 수수료 수익.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수익의 증가, 편하게 증가라고 할게요. 발생인데 원래는. 34번 청소대 업무를 의뢰하고 수수료로 현금 2,500원을 지급을 해줬다. 현금 먼저 공개할게요. 나한테 나간 게 현금입니다. 2,500원. 차변은 대변의 이유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변의 설명을 차변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금이 나간 거는 비용의 자리 차변이죠. 돈 쓴 거 비용이라고 하고요. 무슨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수료 비용. 비용이 자기 자리에 왔네요. 차변의 비용의 증가. 자산이 대변으로 갔죠. 자산의 감소. 36번 사무실 청소 용역을 위탁받고 수수료 현금 10만원 수령했다. 현금 들어왔어요. 지금 돈 번 거죠? 수익의 자리 대변이고 이렇게 돈 번 거는 수수료 수익이라고 한다. 차변에 자산의 증가. 대변에 수익의 자리 대변인데 수익이 대변에 와 있죠. 수익의 증가. 자, 35번 반대말이네요.
사무실 청소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로 현금을 10만 원 지급을 해줬다. 자, 지금 돈 쓴 게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수수료 비용으로 우리가 지출한 게 있다. 수수료 비용으로 쓴 게 있다. 근데 이거는 현금으로 내준 거다. 위에 것도 거꾸로도 말 됐죠? 수수료 수익으로 돈을 번 게 있는데 뭘로 받았다. 네. 수수료 비용으로 돈 쓴 게 있는데 뭘로 줬다. 이렇게. 자, 뭐 비용의 증가. 현금이 대변으로 갔습니다. 자산의 감소. 자, 이 36번은 이 연습하는 거 한 일주일 정도 앞으로 더 연습하고 끝나고 나서 진도 나가면서 얘기를 할 건데 요런 애들 그죠? 인출금이라고 하죠. 인출금인데 자산부채자금 비용 수입 아무데도 해당하지 않죠. 네. 현금을 인출해 갔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오늘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와가지고 야 5만 원만 줘봐. 그래서 5만 원 내준 거예요. 어디다 쓰셨는데요? 몰라도 돼. 그리고 그냥 가져갔어요. 그래서 임시로 회계처리해요. 임시로. 그래서 자산부채자금 비용 수입 아무데도 못 들어가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대변에 현금이 나간 게 3,500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갔다. 어디다가 썼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인출금. 이런 애들은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았는데 뭐 때문에 받았는지 모르고 이렇게 정확하게 출처가 불분명한 애들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애들은 임시로 회계 처리하고 증가 감소가 없습니다. 똑같네요. 점주가 개인 용도로 3,500원 가져갔다. 대변에 현금 3,500원, 차변에 인출금 3,500원. 그리고 인출금은 자산부채자금 비용 수익 아무데도 못 들어가니까 증가 감소 없고 현금이 줄어들었다. 자산의 감소가. 38번. 소속사 직원의 1개월간 급여 5,000원 현금으로 지급해줬다. 대변에 현금이 나간 게 5,000원. 이렇게 돈 쓴 건 뭐라고 한다? 직원들 월급 준 거. 급여죠, 급여. 이렇게 돈 쓴 건 급여라고 합니다. 차면에 비용이 들은 거죠? 대변에 자산이 주는 거. 거꾸로 얘기는 됐죠? 네. 직원들 월급 줬는데 현금으로 줬다. 직원들 월급 줬는데 보통예금 통장으로 송금해줬다. 이렇게 말됩니다. 자, 소속사 직원의 작업복이래요. 이런 거 복리후생비라고 하죠. 복리후생비. 직원들 먹고 놀고 입은 거. 네. 직원들을 위해 지출하는 거. 복리후생비. 근데 이거 개정 과목 외우는 거에 안 집어넣은 게 많이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안 집어넣습니다. 자, 일단은 현금 먼저 분배를 해보시면 대변에 현금이 나간 게 10,000원이고 요거는 직원들을 위해 쓴 돈이다. 복리후생비 10,000원 이렇게 되죠. 차변에 비용이 늘은 거고요. 대변에 자산이 줄은 겁니다. 소속사 직원의 점심 식사 대금 700원 현금으로 지급해줬다. 대변에 현금이 나간 게 700원이 있고 요건들은 직원을 위한, 요건 직원들을 위해 쓴 거다. 복리후생비 700원. 복리후생비 비용이고요. 비용의 자리 차변입니다. 차변에 비용의 증가. 자산이 대변으로 가서 줄었어요. 대변에 자산의 감소.
소속사 직원 체육대회 비용으로 현금 5만 원을 지급을 해줬다. 대변에 현금 5만 원이 나갔어요. 이거는 직원들을 위해 쓴 돈, 복리후생비 5만 원.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복리후생비 직원들을 위해 쓴 돈이 5만 원인데 회사 상품을 직원들을 위해 썼다. 그럼 여기다가 상품 넣어도 많이 되겠죠. 예. 우리 회사가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인데 직원들한테 뭐 바로 줬어요. 많이 되죠,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대변에 오는 게 무조건 현금이 아니라 다른 애들이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산이 와서 감소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차변의 비용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12번. 소유한 건물의 종합부동산세 4,700원 현금으로 지급. 대변에 현금이 나간 게 4,700원인데, 그렇죠. 예. 이렇게 돈 쓴 건 세금과 공과라고 한다. 이거는 세금이다, 세금. 세금과 공과가 세금이랑 공과금 두 개를 합친 거라고 했어요. 차변에 비용의 증가, 대변에 자산의 감소. 소속사에 해당 협회비 5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협회비 공과금이에요, 공과금.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로 우리가 지출한 게 있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지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 얘도 대변에 어떤 자산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차변에 비용의 증가, 대변에 자산의 감소. 거의 다 했습니다. 상공회의 소비 150원, 아니 1,500원 현금으로 지급을 해줬다. 세금과 공과 1,500원. 대변에 현금이 나간 게 1,500원. 현금으로 지급해줬다. 차변에 비용의 증가, 대변에 자산의 감소. (45번) 소속사 영업부 직원의 태국 출장비 2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해줬다. 대변에 현금이 나간 게 200이고요. 자, 이렇게 돈 쓴 거는 뭐라고 한다?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비. 직원들 출장 가는 거 여비교통비라고 한다. 자,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신용카드 끌고 왔다고 해볼게요. 신용카드. 신용카드 왜 출장 가서 막 끌고 왔어요, 얘가. 네. 돈은 이번 달에 나가요? 다음 달에 나가요? 다음 달에 나가죠. 그럼 대변에 자산의 감소가 오겠어요? 부채의 증가가 오겠어요? 그렇죠. 상품이 아닌 걸 사오고 돈을 나중에 줄 거다. 대변에 뭐 없는데요, 그러면? 이직을. 네.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죠. 네. 지금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만 모아서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 거래 판례소대로 얘기를 하면 막 섞여 있는 게 막 조합이 돼가지고 맞춰지는 거예요. 네. 차변에 비용이 늘었으니까 대변에 자산이 줄건 부채가 늘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에 비용의 증가, 대변에 자산의 감소. 46번 소속사 직원의 생활 택시요금 2만 원 똑같네요. 여비교통비로 지출한 게 있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지출을 했다. 차변에 비용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자, 이제 이런 비용 계정 관련해가지고 회계 처리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 여비교통비라고 쓴 게 그냥 현금으로 준 거로 끝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단식국이에요. 단식국.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고 그냥 쓰기만 한 거예요. 어떻게 지출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복식국이에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회계 처리. 근데 이 원리 원칙이 거래 판례죠. 예. 단식국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대표적인 게 뭐 가계국 뭐 이런 거, 뭐 용동기입장 뭐 이런 거. 복식국이는 회계 처리를 직접 하는 거고요. 차변과 대변, 증가감도 따지면서. 자, 핸드폰 요금 현금 지급했대요. 통신비죠, 통신비. 현금이 나간 게 4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통신비라고 한다. 차변의 비용의 증가. 뭐 귀찮으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 안 쓰셔도 돼요. 네. 대변의 자산의 감소. 해당 사무실의 인터넷 사용료. 이것도 통신비죠, 통신비. 자, 통신비를 사용한 게 있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줬다. 보통 예금으로 줬다. 나중에 줄 거다. 이렇게 조합이 되겠죠. 현금이 나간 게 6만 원. 비용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 해당 사무실의 전기요금 2만 원 현금으로 지급을 해줬다. 대변에 현금이 나간 게 2만 원이고요. 요렇게 돈 쓴 거는 그죠? 수도 광열비라고 하죠. 수도 물. 볼까요? 방, 전기, 열, 난방. 이걸 다 합친 거예요. 차변의 비용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판매하는 제품 선전을 위해서 TV 광고비 10만 원 현금으로 지출을 했는데 그럼 대변에 현금이 나간 게 1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광고 선전비라고 한다. 차변의 비용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51번. 직원의 실수로 50만 원 돈 한다는 거. 일단은 가지고 있던 현금이 50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50만 원 잃어버렸다는 회계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현금이 없어진 거는 뭐라고 한다. 이런 애들. 잡손실? 잡손실이요? 잡손실이죠. 네. 저는 이렇게 안 할게요. 저 이렇게 할 거예요. 얼굴에서 깔 거야. 예. 장난이에요? 잡손실. 네. 차변의 비용이죠? 대변의 자산이 줄은 거. 자, 이거 그럼 간단하게 하나만 구분해 볼까요? 광고 선전비는 우리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전들의 물건을 팔리니까. 잡손실은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몇 개 더 해볼까요? 통신비는 관련이 있죠. 왜냐면 여기 사무실에 전화 넣고 쓸 거 아니에요. 인터넷 넣고 쓰고. 예. 없네. 네. 사무직 알바가 회사 돈 10만 원 가지고 잠적했대요. 예. 자, 대변의 현금 없어진 게 10만 원이고 이것도 잡손실이죠. 차변의 비용이 늘은 거고 당연히 장사랑 관련이 없죠. 영업의 비용. 53번.
폐지를 팔아서 현금 5만 원을 받았다.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 게 5만 원인데 이런 애들은 이렇게 돈 번 거는 자기 이익이라고 한다. 차변에 자산이 늘은 거고요. 대변에 수익이 늘은 거죠. 근데 이거는 장사랑 관련이 있는 수익인가요? 없죠. 영업의 수익이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장사랑 관련이 있다 없다. 영업의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이거는 내일 연습하실 거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